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 8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나누더라고요. 3명이 이 중에서 친청이다. 그리고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또 친명이다. 3대5 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정말 앞만 봐도 뭐 8분 모두가 이제 원외 인사는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있고 나머지 또 다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건 1등부터 8등까지라고 나누기보다는 이제 6, 7, 8등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명. 여기서 지금 서미화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 간에 이 누가 더 많이 득표하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여성표라서 원래 6등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성 중에 1등한 사람이 올라가겠지만 네. 실제는 이 두 분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양쪽 진영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몰표가 조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수석 최고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박선원 의원이 수석 최고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어제 저희 여기서 투표했을 때는 최민희 의원이 많이 나왔어요. 수석 최고로.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는 사실은 박선원 의원의 수석 얘기하고 또 같이 맞물려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요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수석에 누가 나올 것이냐 또 내지는 여성 최고로 누가 될 것이냐 요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서미와 최민희 의원 두 분이 다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김용, 한민수, 이성윤 또 누구야 김영호 뭐 이제 이 중에서 조금 한 명 정도 되지 한 명 빼고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게 참 어찌됐건 날짜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지금? 그 기간 내내 이렇게 또 이걸 신경 쓰고 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본선 진출 정해진 당권 후보자들은 오늘 뭐 이제 행보들을 보면 정청래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고 또 김민석 후보는 인천에 갔고 송영길 의원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발언이 과격했었는데 기조를 좀 바꾼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원팀 행보를 해야 한다라면서 호남을 또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가 있던데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싸고 후보간 공방이 뜨거워졌고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법조에서 나온 단독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합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정당에 가입해서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 가입했을 거라는 의혹도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이제 진종호 의원이 또 관련 비슷한 의혹을 제기해서 3,000명 가입하는 거 있어갖고 올해 1월에 이제 경찰 참고인 조사하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경찰 수사가 좀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합수본에서 지금 파악을 한 거는 근데 그게 이번 지방선거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6.3 지방선거 때도 신천지 쪽 그 교인들이 지금 이 민주당에 대거 가입을 한 것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정도인 거고 물론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이 과거 의혹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때 지방선거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히 전당대회 때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개별 가입인지 신천지 쪽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뭐 입장을 냈으니까요. 아니면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맞는 내용인지가 확인돼야 될 부분인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연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증거와 별개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종교 쪽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할 거다. 이건 좀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이 그건 좀 더 드러나야겠죠.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제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 까지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는 2번, 3번 질문했을 때는 이제 그만 질문해라. 내가 그거는 뭐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등등으로 뭔가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지금 당장 밝혀야 된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등등 얘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신천지라는 이 종교 집단이 한동안은 그러니까 개신교계의 골칫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오늘도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가 6.3 지방선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6개월 당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6개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마음을 먹고 당원 가입을 한다면 이게 12월부터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부터 맞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그 기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국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원 가입을 할 때는 핸드폰 번호, 주소, 뭐 이름 그리고 계좌, 단비가 예.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중첩되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명해라. 이게 이중당정인지 과거에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데 소명이 안 된 5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 자격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면서 이른바 종교 거점 주소지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대조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 민주당 지금 입장입니다. 강준현 4명 수석 나왔다는 대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 나왔다는 예.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료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주소지 정도인 맞습니다. 것은 제한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게 당 차원의 조사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내용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방송되는 동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속보 나온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민주당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인했다라는 내용 방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한병도 원내대표 뭐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해져 있던 수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들은 좀 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론은 정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 기존의 발언들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개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또 발언도 있었습니다. 뭐 어제 발언도 좋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들도 좋고 어떻게들 평가하시고 보고 계신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선 대통령이 개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의 근거가 정확히 뭔지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도대체 뭔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어떤 개파의 뭐 수장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지 설명을 못 하고 뭐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뭐 마치 정말 충정에 우러나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지켜보고 참고 기다렸는데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책을 써가지고 뭔가 좀 소개하고 싶을 때 이런 이벤트를 좀 터뜨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뷰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안 나오지만 그동안에는 예.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그러면 책을 쓰고 있었대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책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출판할 때쯤 되면은 미리 이제 딱 방송에 나가가지고 나 이제 책도 소개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ABC 일원 할 때가 바로 이제 매부쇼에서 책 소개할 때 하러 나왔을 때였고 그 책 말고 또 이번에 이제 유럽 관련해가지고 또 책 나오면서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이것도 터뜨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시민 작가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본인의 이득하고 정말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지는 정말 충원과 간언인 것인지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우리들이 조금 너무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게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따져보면 또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 약간 좀 한꺼풀 뒤집어 보게 되면 그거 할 때마다 뭔가 하다 본인이 책을 낸다거나 뭔가 본인의 개인된 이벤트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조금 보여져요. 어제 유시민 작가도 뭐 본인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방송 뭐 빈도가 이렇게 좀 많아졌다. 그리고 인터벌이 짧아졌다. 뭐 이런 진행자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올 한 해 방송한 게 몇 번이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빈도수가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뭐 이유 없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어제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러니까 뭐 책이 직접 쓴 책이든 아니면 이제 그 책에 참여했던 부분이든 책이 나올 때 뭐 주요 발언들이 나오고 뉴스가 됐던 것도 또 공교롭게 맞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뉴스사이킥 같은 출연도 이번에 갑자기 잡힌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부터 이 개편을 염두를 해두고 네네. 개편하게 되면 보통 방송 프로그램 초반에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 큰 스피커들을 섭외해가지고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미리 섭외가 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진행자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출간 시점과 맞물리고 하필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또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조금 더 화제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거에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고 여러 이슈가 되면서 언론도 많이 타고 저희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께서 지금까지 요 몇 차례에 걸친 방송 출연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예를 들면 뭐 매불쇼에서 1시간 20분 동안 출연하셨는데 그럼 그 중에 1시간 20분 동안 들었던 얘기들 중에 저는 한 20분 정도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한 1시간 정도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되게 표현만 남아요. 보면은 지난번에도 결국 남은 거는 용역과 촉법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도 남게 된 거는 이제 그 필연적으로 실패할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거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잭나이프도 그렇고 뭐 청와대 스티커 뭐 이런 말들이 남고 이번에 그리고 어물전 썩은내 그런 쪽으로 이제 찍히잖아요. 예. 저는 유시민 작가가 소위 말하는 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오랫동안 공직도 맡으셨고 활동을 해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듣보랑 클래스 차이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급에 맞는 발화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본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이분이 그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은 당연히 손가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뭔가 더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발언을 더 먹히게 하고 싶은 건지 더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효과적인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대본에도 인용되어 있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신 것 중에 예. 인사 관련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건 인사 관련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대통령 인사 중에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인사를 가지고 토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결국 남는 게 개파의 수장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지지층들끼리 감정 싸움으로 번져요.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진영이 너무 온도가 높아서 문제인 건데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 거기에 온도를 더 높이는 방향에 땔감을 집어넣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지금 그분 정도 되는 분이 역할하는 게 맞는지. 그 용역촉법 이야기 나오고 나서도 그럼 누가 용역이니 누가 촉법이니 너가 B니 너가 뭐 그 얘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민주주의에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 표현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일종의 뭐 경고, 워닝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요? 되게 좀 혼용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들으면 이를테면, 아니 전 그런 문제의식은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위 넘게 계속해서 언급했던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쓰는 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보수 인사들을 넓게 이제 쓰겠다는 그 정책과 관련해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를 정치적 난동 세력이라고 못 봤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전제한 뒤 정계 개편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건 전 논리적으로 대단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정과 본인의 어떤 예상과 내심의 영역에 대한 이런 진단이 버무러지면서 결론이 좀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이를테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정서적 난동이라고 인식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뉴 이재명. 본인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언짢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수위를 넘었다고 본인은 자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개인에 대한 이런 평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난동? 저는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이른바 온건보수에 가까워요. 원래 민주당 정통 지지층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른데 그렇다고 엄청 오른쪽 끝에 있다가 일로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중도 그 언저리에 있다가 이재명이라는 실용주의적인 민주당 진보 정치인이 있네. 이 정도면 우리가 지지할 만하지. 더 나가서 해야만 하지. 이렇게 뜨거움을 갖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사에 대해서 약간 불만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섞어서 이 사람들 정치적 난동. 그러면서 이건 대통령 의중, 모종의 같은 관계. 이거는 좀 많이 나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예. 게 유시민 작가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거. 노코멘트 하잖아요. 직접 물어보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코멘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시민 작가 말이 저도 그렇고 곽오신 기자도 그렇고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도 그렇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런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을 해온 사람이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국민들하고 같이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걸 지금 모토로 내세워가지고 이 선거에서 지금 자기가 표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다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이 정권 필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정권이 필패할 것인지 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물어보든지 내지는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든지 이 타임에 그런 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든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한마디를 안 해요. 저는 그거는 매우 조금 의미가 있다. 오히려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오히려 우리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쓰는 언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대통령을 비하하는 언어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 대통령들 특히 정말 진보적이고 대중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가 되게 심한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 때는 막 한동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문도까지 막 밝히기도 하고 윤석열한테는 어제 뭐라 그랬냐면 내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을 넘었다 또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 잣대와 기준이 너무 많이 다르고 실제 윤석열이나 그 기존에 있는 이명박이나 이런 등등등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너그러움과 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민주당 쪽의 대통령들한테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다.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은 비린내는 날 수 있으나 썩은 내가 나면 안 된다.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은. 그렇지만 나는 후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썩어내는 걸 나 혼자만 맡을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정권이나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궁창같이 썩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1년 차밖에 안 됐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어떤 면이 썩었다는 건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인사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뭐가 틀린 것 같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썩었다? 또 내지는 절대 권력은 썩는다? 절대 독재는 썩는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썩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이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하는 말이랑 똑같냐? 국민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은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에 뜻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목표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거는 대단히 현재 대통령이나 현재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고 뭐 용역 촉법 그건 이제 평론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는 말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런 후진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썩어가고 있다. 내 코가 너무 예민하고 나는 후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나는 딱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봐요. 예. 세 분의 이제 유시민 작가 최근 어떤 발언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들었는데 글쎄 더 나올까요? 지금 예정돼 있는 일정은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
본인께서 이제 노무현재단 자리에서 내려놓으신 것도 네. 그렇고 어쨌든 롤플레이를 하겠다고 나선 거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국면 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정리될 때까지 뭔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하긴 싶긴 그 합니다. 비평 활동에 노무현재단 그 상임고문 이사장 뭐 전임 이사장 등등의 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만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비평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댓글창 반응은 고마해라 라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의견들도 다양하게 올라와서 이것도 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옛날에 이시민 작가가 처음 말했을 때는 정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의 말에 대해서 해석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몇 날 며칠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막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유효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 영향력도 작아지고 왜냐하면 그 말이 들을만하고 그 말이 정말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면은 맞아요. 우리 한번 좀 조심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뇌피셜로만 이게 모든 게 가는 데다가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